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새로운 포맷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변경된 포맷으로 처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격 주간 이슈 하이라이트인데요. 변경된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분들께서는 아직 공지를 못 보셨을 테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예전에는 주간 이슈 하이라이트가 거의 뉴스에 대한 해설을 좀 쉽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전달했었는데요. 여기다가 이거를 일주 매주 했던 것에서 이제 격주로 바꾸고 대신에 본래 세 개의 뉴스를 이제 해설하는 느낌으로 전달했었다면은 그 중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예전 티묵식으로 어려워 보이는 용어를 쉽게 해석하고 전달드리는데 함께 공부해 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 티묵 스타일대로 정리된 용어들은 따로 편집본으로 올라가서 언제든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보고 싶을 때는 그 영상만 찾아봐도 되도록 편집 영상까지 이제 같이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간 이슈 하이라이트에서 격주간 이슈 하이라이트로 바꾸고 뉴스와 용어 설명을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 스타일대로 캠은 이슈 하이라이트에서는 빠지게 될 거고요. 아쉬워하실 필요 없을 것도 같고 아쉬워하시지도 않을 것 같지만 혹시 캠을 통한 소통 방송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수요일 저녁 9시에 항상 라이브 방송 캠 켜고 하니까 그때 대화도 나누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도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가 이제 그쪽을 아예 담당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변경된 포맷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을 해볼까요? 9월 3주차 격 이슈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못 변한 세상에서 변한 상황인데요. 이제 항공산업 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많이 언급했던 단어들 중에서 사실은 익숙한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대강은 알겠지만 저게 대체 뭐지?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좀 바로 이해를 하는 걸까? 헷갈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장이라는 단어와 세 번째 이슈에서 다룰 비상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전달드리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아직 변하지 못한 상황, 즉 코로나 상황으로 변해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와 관련된 항공산업계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로운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통제 정도가 심해 거주 중인 도심 밖으로 이동 제한이 내려져 있는 곳들도 있을 정도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돌파를 했고 매일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천여 명씩 매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분이 확진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람을 만나는데 제약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 언택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시는 상황일 텐데요. 컴퓨터 통신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 상식처럼 되어가고 있죠.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미 열렸다. 다 상식처럼 누구나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방면에서의 변화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항공업계, 정확히는 여행업계에는 특이한 변화도 생겼습니다. 바로 어디에도 가지 않는 비행 상품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상품은 문자 그대로 기존 여행처럼 어디론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승객들은 공항을 거쳐서 비행에 탑승하고 비행기는 이륙해서 하늘을 날기 시작해 가기로 한 곳을 향해 날아간 다음 그곳에서 약간의 비행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원래 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여행지에 도착해 착륙하고 승객이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승객들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즐기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가능하다면 휴양지의 모습을 한껏 즐긴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도 가지 않는 비행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시대가 매우 멀게만 느껴져서 착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품이 과연 팔릴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냥 비행기만 타고 날기만 날고 비행기에서 조금 서비스 받고 그냥 돌아오는 거잖아. 결국 비행기 체험 서비스 아니야?
아니, 여행을 실제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품이 팔리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2020년 9월 17일 호주의 콴타스 항공사에서 판매한 시드니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약 7시간 동안 유명 지역을 비행한 후 시드니 공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 어디에도 가지 않는 항공권은 판매 시작한 지 10분 만에 매진이 되게 됩니다. 가격도 70만 원에서 약 320만 원 선인 항공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10분 만에요. 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항공사에서도 유사한 상품이 속속들이 등장을 했고, 대만의 에바항공에서 판매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약 3시간 비행 정도의 30만 원가량의 항공권이었음에도 5분이 채 되지 않아서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제약 아래 놓이게 되자 과거 세계에 비춰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는 말이 되는 상품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산업계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IT와 관련된 분야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변화란 문자 그대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과거에 비하면 한없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취급되지 않던 상품도 등장한다는 면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고객이든 크고 작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또 세상의 어떤 변화와 코로나19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전체적인 상황이 과거와 달라져서 벌어지는 문제라면 과거에는 안 되던 것이 지금은 될 수도 있다는 항상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아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코로나19로부터의 위험 정도로 인해서 변해가는 산업계의 모습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꼭 어디에도 가지 않는 여행 상품에만 접목해 볼 것이 아니라 예전 같았으면 고객들이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요즘 같은 코로나19 사태라면 혹시 이것도 집에만 있다 보면 너무너무 나가고 싶으면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디에도 가지 않는 비행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인데요. 최근 신규 상장이다. 특정 회사가 상장되더니 엄청나게 주식 가격이 높아졌다면서 난리죠. 그래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가져온 상장이라는 용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전문 용어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뜯어놓고 보면 이렇게 직관적인 단어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상장은 영어로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리스트, 즉 목록에 무언가를 적은 것, 목록에 올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목록에 올릴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업의 주식이겠죠. 즉 기업의 이름을 목록에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의 주식을 특정 목록에 올리는 것이 바로 상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가만 보면 상장은 우리한테는 한자어이고 한자어인 상장을 풀어놓고 보면 시장에 올리다라는 뜻, 즉 어떤 시장 바깥에 있던 것을 시장 안에 올려놓다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특정 시장에서 거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사람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이 시장이라는 것에 포함시켰다라는 말이 상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종합해보면 상장, 영어로나 한자로나 결과적으로 어떤 시장 목록에 기업 주식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상장이란 단어에 대해 개념과 느낌은 확실히 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왜 기업은 어떤 목록에 포함되고 싶어 할까요? 달리 말해서 왜 상장되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그 목록이란 바로 증권거래소의 거래 대상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권거래소의 목록에 포함되는 순간 이 기업의 주식의 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담당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소와 연결된 증권사를 통해서 편하고 빠르게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네, 바로 상장된 주식, 즉 상장 기업, 상장 주식이란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증권거래소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란 말이 바로 상장 기업이고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바로 상장 주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증권거래소가 목록에 올려준 기업이라는 뜻이죠. 이 목록에서 보고 골라서 거래할 수가 있고 나머지 팔 사람 살 사람 찾아주는 것은 증권거래소가 알아서 중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증권거래소의 목록에는 신청만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 증권거래소는 각자 그들의 기준대로 목록에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심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해당 기업이 몇 년
이상의 매출이 흑자여야 한다든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진 주체가 몇 명 이상으로 충분히 분산되어 있다든지, 빚이 너무 많지 않다든지 하는 수많은 기준을 심사 기준으로 두고 평가한 다음에 목록에 올려주게 됩니다.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주식은 이만큼 탄탄한 기업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투자자들이 믿고 증권거래소를 이용할 테니까 당연한 심사겠죠. 또한 처음에 목록에 포함될 때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록에 올린 다음에도 말 그대로 증권거래소의 목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권거래소가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 상장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기업가계부 회계장부도 분기, 반기별로 공개하고 공시라는 또 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는 공공에게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증권거래소에서 너희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이거 맞아? 아니야? 이거 진짜야? 아니야?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기업에서 당연히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목록에서 제외될 각오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이 심사를 통과하고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안정성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업과 그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그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주식 가치, 나아가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더더욱 기업들은 이 심사를 통과해 투자 시장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상장된다 아닌다가 왜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면서 보다 우리들의 삶에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한국을 예로 들면 기업들이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자 하는 증권거래소라는 곳은 바로 한국거래소 KRX고요. 기업들이 포함되고자 하는 목록의 이름은 바로 코스피 또는 코스닥이 되게 됩니다. 즉 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는 목록에 코스피 또는 코스닥 목록이 있는 것이고요. 그 각각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목록 중 한 군데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기업의 크기나 특성이 어떤 목록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로 알기로 코스피가 훨씬 더 대형 기업들이 있는 곳이고 코스닥은 이제 기술 기업이나 코스피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된 목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로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라는 목록이 있게 되는 거고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로 IT 기업, 기술 기업들이 많이 목록에 올라가 있는 것도 이런 심사 기준과 유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비슷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한국거래소의 목록에 기업이 등록되는 순간 많은 증권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속하는 기업이냐, 코스피에 속하는 기업이냐, 코스닥에 속하냐는 말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나스닥에 속하냐, S&P 500에 속하냐, 이런 것도 말이죠. 코스피라는 목록에 들어갈 기준에 맞는 기업은 코스피 상장 기업일 거고요. 코스닥에 들어갈 기준에 맞춰서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면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되는 겁니다. 코스닥 목록에서 빠지고 코스피 목록으로 옮겨가는 일도 있겠죠. 그죠? 이제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단어로 이해해 보니까 상장이라는 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인데요. 앞서서 상장에 대해서 쭉 알아봤으니 함께 알아보면 좋을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태인 주식인 상장 주식과 상장 기업을 이해했다면 반대의 상태도 살펴봐야 더 잘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오해도 없을 거고요. 주식회사로서 주식도 존재하고 영업도 성실히 하는 기업이지만 증권거래소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거나 못 올린 기업은 망한 기업, 존재하지 않는 기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비상장 기업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또한 이 기업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 되는 것이죠. 증권거래소가 만든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을 뿐 엄연한 기업이고 주식도 존재합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자, 이 비상장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주요한 특징으로는 앞서 말한 증권거래소의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경우인 상장한 경우와 반대로 증권거래소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소가 주식거래를 대신 중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비상장을 영어로 하면 unlisted, 역시 말 그대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라는 의미이니 이해하기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뜻이니까 증권거래소에서는 관리할 이유도 없고 주식을 중개해줄 이유도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려면 실제로 주식을 가진 사람과 연락을 하든 증권사로부터 중개를 받던 해서 이 증권거래소가 중개해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자기들이 알아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종이로 된 주식을 받고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증권거래소의 기준을 맞출 필요도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정보 공개도 강제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적을 테니 비상장 기업의 정보를 구하려면 쉽지가 않겠죠. 뭐 매출이라든지 뭐 사원은 몇 명인지 뭐 어떤 상태인 건지 요즘 뭐 어떤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굳이 공개할 필요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증권거래소의 목록에 들기 위한 기준일 뿐이지 그 바깥 생활을 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정보를 얻으려면 그리고 매매하려면 투자자로서는 발품을 훨씬 더 많이 팔아야 하고 누군가 중개해 준다라고 하면 뭐 증권사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아니지만 저희가 거래를 중개해 드릴게요 하면은 그 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도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증권거래소가 해주던 일을 자기들이 직접 해주는 대신에 돈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 비상장 주식의 특징으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상장 주식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상장 주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 가격입니다. 상장 주식은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거래를 하고 거래가 체결되어서 현재 거래된 가격, 달리 말하면 줄임말로 이 주식은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이 거래되구나 하는 현재 가격, 현재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모여서 항상 거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이 비상장 주식은 현재 가격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A 주식이라는 비상장 주식이 있다고 하고 A 주식이 정말 괜찮다고 누가 추천해줘서 사려고 하기 전에 추천해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지금 A 주식이 얼만데? 그럼 상장 주식이라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색해보는 순간 바로 오늘 거래된 가격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인 A 주식은 바로 그 현재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격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자신들이 얼마에 거래했는지 거래는 했지만 굳이 어딘가에 밝혀둘 필요가 없고 비상장 주식을 전문적으로 중개해주는 홈페이지나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그들끼리 거래한 가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거래소가 이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상장 주식만큼은 가격 정보가 빠르게 갱신되거나 얻을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 결과 비상장 주식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정보를 알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 뭐에 비해서? 상장 주식에 비해서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듯이 사람 대 사람으로 가격을 협상할 수도 있다라는 뜻도 되겠죠. 당연한 게 상장 주식도 온라인상에서 나는 얼마라고 생각하고 상대는 얼마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서 가격이 하루만 해도 막 엄청 요동치는데 비상장 주식은 어떻겠어요? 누가 정보를 잘 알려주지도 않고 감춰진 정보도 너무 많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격과 상대가 생각하는 가격은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도 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상장 주식이란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비상장 주식이라는 말뜻은 단순히 증권거래소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증권거래소가 주식거래를 중개해주지 않는다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상장 기업만큼 돈을 잘 벌고 거대한 기업도 딱히 정보 공개라는 것에 얽매이고 싶지도 않고 투자자들을 증권거래소 주식시장을 통해 끌어들일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제재 사항에 따를 마음도 없다면 그래도 충분히 현금을 벌어들이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굳이 상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엔 그 어떤 강제 사항도 없고 원하면 상장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이죠. 머릿속에 혹시 비상장 기업은 무조건 기준을 못 맞추는 작은 기업 어딘가 부족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미에 이렇게 추가 정보를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뭐야? 증권사에서 검색 안 되는 회사네? 엄청 작은 회사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새로운 포맷으로 격주간 이슈 하이라이트 진행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뉴스 해설 비슷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뒤에 두 개는
이제 예전 티묵 스타일대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것을 공유하는 과정으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것도 정반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전 스타일에서 이제 뉴스 스터디 쪽으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 그 두 개를 섞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여유 시간을 챙겨서 하게 된 거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변화를 줘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